사실 그 아이돌 이미지가 이제 뭐 성형을 이야기해서 굳이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가 가수를 할 거면 좀 잘생겨야 되지 않나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많이 속상했었어요. 이게 광희의 한계야. 이렇게 뽑아놨더니 잘 못하네. 광희 말고 다른 사람이 됐어야 해. 오늘 방출이 될 수도 있겠구나. 광희가 밉지 않아 하는 게 또 매력이잖아요. 이 연예계 변화무쌍한 이곳에 10년 이상 이렇게 견뎌낼 수 있다? 우울할 땐 광희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광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가치가 어마어마한 연예인이죠. 여기서 이상한 점은 바로 광희는 엄청 깐죽거리는 스타일이라는 점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동네 생활 들어보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게 방송 솔직하게 하라며. 이런 스타일은 보통 처음엔 어느 정도 통해도 언젠가 질리고 비호감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은데 10년이 넘도록 그에게 비호감이다, 보기 싫다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껏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광희는 어떻게 이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알고 보니 이는 정말 한 끗 차이였는데요. 또한 깐죽거림을 떠나 더 나아가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런 광희의 간단한 인생사와 우리가 배워볼 수 있는 그의 성격과 가치관은 무엇인지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희는 1988년 8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에서 첫째로 태어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끼가 넘쳐 수련회 장기자랑 등에 꼭 참가했고 응원단 동아리에서도 활동할 정도였다고 하죠. 고등학교 때 한 거죠? 예. 응원다. 그렇게 그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자신이 다니던 교회 예배가 끝나면 그 장소에 혼자 남아 춤과 노래를 미친 듯이 연습했다고 합니다. 이때 어머니는 광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줄 알고 매우 기뻐했다고 하죠. 하지만 나중에 광희가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솟아오르진 않았고, 아이돌 준비생들의 극소수만 성공하는 현실을 잘 알고 있어 아들이 걱정되긴 했지만 나중에 광희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다는 원망을 부모에게서 찾을까봐 그의 의견을 존중하고 쿨하게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광희는 SM, 팬텀, 사이더스, 플레디스 등 여러 오디션에 지원했지만 계속 떨어졌고, 다행히 마지막으로 본 오디션인 스타제국 오디션에 합격하며 제국의 아이들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광희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는데, 바로 외모가 너무 출중한 멤버들로 인해 광희의 존재감과 비중이 자꾸만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광희의 어머니는 너무 속상한 나머지 다른 직업은 몰라도 아이돌만큼은 비주얼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전하며 광희에게 성형수술을 제안했고, 그는 그렇게 어머니의 지원으로 수술을 통해 더 나아진 외모를 얻게 되었죠. 엄마가 가수를 할 거면 좀 잘생겨야 되지 않나 해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잘생겨진 광희는 데뷔를 하였고 제국의 아이돌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데뷔곡에서 자신이 맡은 파트는 고작 3초였다고 하죠.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네. 5년을, 이게 이제 파트가 3초. 이거 좀 많이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좀 많이 속상했었어요. 저도 아이돌을 준비했었을 때 멋진 퍼포먼스를 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잘해요. 그리고 다음 앨범에 또 파트가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 했는데 쭉 3, 5, 뭐 7 이렇게 이거 3초 하려고. 근데 또 누구 탓을 하겠어요. 내가 이제 잘 어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도 또 모든 것들이 다 도전이고 다 내가 또 열심히 해야 내가 또 가져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행히 그 당시 광희는 이런 슬픈 상황에서도 항상 밝고 명랑한 모습을 유지하였었고, 예능계에서도 이런 에너지 넘치는 그를 주목하며 게스트로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예능에 출연하기 시작한 그는 말 그대로 웃음 폭탄 그 자체였는데요. 시작부터 자신의 성형 사실을 폭로하며 유쾌한 웃음을 주었죠. 한번 고친 데 말씀드릴 거 될까요? 네. 눈, 코, 이마 다 고쳤습니다. 이마요. 진짜? 이렇게 파격적인 웃음을 보여준 그를 보며 사람들은 아이돌이 아니라 개그맨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혹시 개그맨 아니에요? 가수예요, 가수.
이후 밝혀진 사실이었지만 그가 굳이 민감한 주제로 자폭까지 해가며 존재감을 보인 이유는 다름 아닌 자신을 통해 제국의 아이들 멤버들이 다 같이 조금이라도 더 매체에 알려질 수 있을 거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사실 그 아이돌 이미지가 이제 뭐 성형을 이야기해서 굳이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멤버들을 어떤 대표해서 그런 예능 프로에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재밌게 제가 잘하면 쟤 누구야? 제가 제국의 아이들입니다. 제국의 아이들이 조금씩 이렇게 알려줄 수 있고. 불리게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래 나는 내 얘기를 잘하니까 내 얘기를 재밌게 솔직하게 풀어보자. 제가 거의 막 멤버 한 명씩 다 데리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국의 아이들을 알리는 부분에서도 자신이 예능계에서 주목받는 부분에서도 성공한 광희는 얼마 뒤 당시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무한도전의 새 멤버로 뽑히는 꿈같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출연에 광희 스스로 부담도 크고 적응 시간이 필요했는지 초반에는 기존 멤버들에 비해 예능감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며 기존 멤버들은 이미 오랜 경력의 예능 베테랑들이었고 이들과 동등한 예능감과 티키타카를 갖추려면 광희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부분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광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 막상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적응하는데도 오래 걸렸고 이렇게 뽑아놨더니 잘 못하네. 광희 말고 다른 사람이 됐어야 해. 이게 광희의 한계야. 오늘 방출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광희는 무한도전에서 방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기회가 있을 때 그 순간 진심으로 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었죠. 한철이잖아. 뭐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아? 한철이 딱 벌어. 야! 나도 무도 영원할 줄 알았어. 저기 녹화 전에도 꼭 기도를 드린다고. 제가 한 기도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자, 내일 방송을 할 때 번뜩이는 지혜와 재치로 PD와 작가와 제작진이 빵빵 터질 수 있게 주시옵시고 내일은 특별히 유재석과 함께 방송을 합니다. 주님, 그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야, 진짜 간절하게. 간절하게. 그렇게 광희는 노력 끝에 화내고 깐죽거리는 자신만의 예능 스타일을 구축해 사람들에게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의 깐죽거림을 보고 있으면 전혀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죠. 야, 네가 나한테 뭐 예능 지적질이야. 가서 챌린지나 해. 아무 노래 만들고. 빨리 마. 뒷배치 나오니까 가만히 있는 거 봐. 나 둘이 예상 온 거예요. 같이 MC니까. 그의 깐죽거림이나 버럭하는 모습이 믿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의 평소 선한 행실과 인품이 바탕에 잘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을 맵게 해도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평소 인품을 근거로 신뢰하기 때문에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와닿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법이죠. 이래서 그렇게나 평소에 인품이 중요하다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의 깐죽거림을 잘 들어보면 상대방을 억지로 혹은 과장해서 깎아내리면서 웃기는 게 아니라 되게 민감하지 않은 주제 선에서 수긍하게 되는 맞는 말을 기반으로 깐죽거리기에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되죠. 광희가 밉지 않아 하는 게 또 매력이잖아요. 이 연예계 변화무쌍한 이곳에 10년 이상 이렇게 견뎌낼 수 있다? 이것은 실력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방송에서 꾸며진 거겠지. 현실에서 인품이 좋은지 어떻게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광희는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도 단체를 위해 귀찮은 일은 가장 먼저 나서서 헌신할 정도로 인품이 좋다는 증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꽤 신뢰할 만하죠. 녹화 시간 전에 식사를 하면은 예. 이제 광희가 그거를 밥을 다 까. 이렇게, 이래서 오늘 빡센 거한테 힘내야 된대. 식사하자. 오늘 오셔. 오셔! 또한 우리가 광희를 보며 불편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가 깐죽거리더라도 이는 모두 상대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표와 진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제일 큰 행복은 저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해 주시는 리액션을 보면 저는 정말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는 광희를 통해 평소 인품이 왜 중요한지, 미움받지 않는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처해진 상황과 환경, 사소한 것까지도 진심으로 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통찰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